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행본한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뉴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텐리 지음, 김신의 옹김, 김선미 감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빛비즈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표지에는 게임, 컴퓨팅, 심리학, 의학, 로봇공학 등 인류의 삶에 혁명을 가져올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소개를 잠깐 읽어볼 건데요. 텐리,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척자로 꼽힌다. 신경정보과학 기업인 이모티브의 설립자이자 CEO로 이모티브는 뇌와 관련된 전세계 연구자, 개발자, 고객이 세계적인 혁신 태스크포스에 동참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사용자의 뇌파를 읽고 생각만으로도 가상현실 속 물체를 조종하는 브레인웨어를 제작하고 있다. 저자는 이 브레인웨어를 가지고 뇌의 능력을 활용하고 인지 능력의 한계를 넓혀 수행 능력과 건강을 향상시키고 급기야 질병 예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대담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고 있다. 이제 저자 개인적으로는 이 난민 출신으로 호주에 정착하여서 이런 다양한 이 분야의 사업 활동을 성공시키고 이제 최종 분야로 뉴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혁명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네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놀라운 세상.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뉴로 제너레이션에 보내는 찬사, 이 추천사죠. 추천사를 하나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뇌과학, 그리고 뇌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있고, 저자는 이 분야의 정통한 인물이다. 뉴로 제너레이션은 인류를 다시 정의할 신나는 신경기술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기발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는 동안 책을 덮을 수 없을 것이고 읽고 난 후에는 계속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뇌과학 그리고 신경과학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뇌와 관련되어 있는 뇌파와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 기술들까지 이제 충분히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뉴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뇌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대중화되는 시기, 그런 시기가 곧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런 시기의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일화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던 2017년의 어느 날, 호드리고 휘브너 멘데스는 브라질의 한 자동차 경주로에서 심호흡을 하고 쨍한 파란색 포뮬러1 레이시카에 시동을 걸었다. 운전석에 앉아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포효하는 듯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가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흥분, 두려움, 호기심이 한데 섞여 샘솟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고동쳤다. 브라질의 한 비영리 재단 CEO인 그는 몇 주 동안 훈련을 받으며 이 순간을 기다렸다.
브라질 최대 방송사인 헤지글로브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그가 속도를 올려 굉음을 내며 트랙을 내달렸다. 첫 번째 급커브를 마주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거야.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군. 그가 레이싱카를 계속 조종할 수 있었을까?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실핀 한쪽 끝처럼 급하게 꺾인 길을 충돌하지 않고 도는데 성공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계속해서 레이싱카를 조절했고 레이싱 깃발이 펄럭여 경기 종료를 알릴 때까지 트랙을 3바퀴나 돌았다. 레이싱카를 몰고 싶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이 일이 신나는 경험에 불과했겠지만 멘데스에게는 훨씬 더 특별했다. 사실 그때 그는 누구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일을 끝낸 참이었다. 그는 생각만으로 레이싱카를 몰았다. 당시 45살이던 그는 고작 18살에 차량 탈취 사건에 휘말려 총을 맞고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사지마비 환자다. 그가 운전한 맞춤 레이싱카에는 페달은커녕 운전대도 없다. 그 대신 생각으로 지시를 내리면 기계가 그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다. 멘데스는 자신의 뇌파를 포착할 뇌파기 기술이 적용된 특별한 헬멧을 쓰고 레이싱카를 조종했다. 그가 속도를 올리려고 하면 뇌파가 레이싱카에 내장된 컴퓨터에 가속을 지시했고 레이싱카가 컴퓨터의 지시를 받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그의 생각을 해석하여 그대로 커다란 타이어를 이리저리 돌렸다. 멘데스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이 소식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가슴 벅찬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했고 동시에 뇌가 맞이할 장밋빛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몇 달 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들려줄까 한다. 전 세계에서 모인 전도 유망한 젊은 과학자, CEO, 정부 지도자, 지성인, 대중매체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차세대 글로벌 지도자 회의에 모였다. 발명가이자 기술 기업을 이끄는 CEO로서 나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새롭게 등장한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사회에 관심이 많은 지도자 800여 명이 함께했다. 저녁 식사를 한 커다란 원형 테이블 반대편에서 휠체어에 몸을 맡긴 사교적인 남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가 떠난 뒤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내게 기대며 그를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모른다고 고개를 젓자 그 여자는 내게 그의 이름을 말해주고 그가 생각으로 레이싱카를 조종한 일로 최근의 신문 1면을 장식했다고 알려줬다. 그리고 뇌파를 읽는 특별한 기술 덕분에 그가 레이싱카를 조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를 보려고 서둘러 나갔다. 대리주차 대기 장소에서 자신을 데리러 올 특별한 차량을 기다리는 그가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어떤 헬멧을 착용했었냐고 물었다. 그가 내 이름표를 힐끗 보더니 활짝 웃으며 내 이름을 외쳤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멘데스가 브라질에서 레이싱카를 운전할 때 착용했던 헬멧은 우리 회사 이모티브에서 개발한 최첨단 뇌파계 헬멧이었다. 이모티브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시드니, 하노이, 호찌민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멘데스 같은 사람이 생각으로 신체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일은 뇌파계 헤드셋 기술을 개발하게 된 동기 중 하나에 불과했다. 우리는 전 세계 신경과학 연구를 도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신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뇌파계 헤드셋을 설계했다.
지금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 레이싱카, 생각으로 조종하는 레이싱카의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뇌파를 읽고 그 읽은 뇌파를 해석해서 어떤 특정 사물을 움직이는 영역, 그러니까 생각대로 외부에 있는 기계, 어떤 연결된 특정한 기계를 이 조종하는 능력이 얼마만큼 개발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뇌파를 읽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분야들을 이 적용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영역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문 부분에 한번 소개한 부분을 읽어 볼게요. 뉴로 제너레이션으로 초대합니다 라고 하는 꼭지인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나누던 대화가 영감으로 불타올랐던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뇌를 파악하여 향상시키고 증진시키는 데 몰두해 지난 15년 동안 신경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수상까지 한 발명가가 되었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브레인웨어는 뇌의 능력을 이용하여 인간이 지닌 인지 능력의 한계를 넓히는 데 쓰이고 있다. 4,000종 이상의 출판물에 등장했고 120여 개의 국에 유통됐다. 게다가 멘데스가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도와준 1등 공신이며 전 세계적으로 신경과학 연구에서 뇌를 이해하고 뇌장애 치료 방법을 향상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나는 연구 활동과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내가 뉴로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를 열 신경기술자, 신경과학자, 기타 혁신가 등 점점 늘어나는 핵심 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뉴로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어린 세대, 즉 새로운 기술에 무리 없이 적응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뉴로제너레이션은 뇌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방식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뇌의 의미를 영원히 바꿔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전에 없던 변화를 겪을 모든 연령층의 사람이 살아갈 시대이다.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말든 변화는 삶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뇌가 맹렬한 속도로 변화를 겪는 동안 우리는 어느 틈에 역사상 주요한 변곡점에 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학습하는 방식에, 사회적으로는 사업을 하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방식에 거대한 붕괴가 일어날 벼랑 끝에 있다는 말이다. 세계 경제 포럼의 창설자이자 최고 의장인 클라우스 슈바프는 물리, 디지털, 생물 영역이 점점 통합되는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려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비록 이 통합이 세상에 미칠 영향 모두를 그려볼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의료, 교육, 교통, 금융, 보안, 엔터테인먼트, 매체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악성 종양을 찾아내려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받아들이고 있고,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뉴로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시대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시대가 되면 뇌하고 관련되어 있는 총체적인 기술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 책 전체의 구성을 담당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의 소개인데요. 그 부분을 책 소개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봄으로써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총 7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에서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현실로 구현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뇌과학에 등장한 혁신 중 놀랄 만한 것을 추려서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뇌가 맞이할 미래를 파노라마 사진처럼 그려낼 것이다. 1장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화학적 지름길을 알아내려는 인류의 탐구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최신 신경 제약을 바라본다. 또한 제약회사에서 내놓는 약의 효과를 대체하거나 줄일 수도 있는 신기술을 포함하여 알약이라는 물리적 형태를 넘어선 신경약국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이제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신경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제약 그리고 신경약국, 이전에는 단순히 알약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존의 약의 효과를 대체할 수도 있고 사실은 훨씬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만한 기술을 이미 연구 결과를 얻어냈고 대중화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은 뇌파괴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브레인웨어가 어떻게 신체 장애를 지닌 사람의 삶을 바꾸고 언뜻 스타워즈에서나 나올 법한 마인드 컨트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지 밝힌다. 앞에 이야기했었던 레이싱카 스토리와 이제 유사한 것이죠. 뇌파괴 기술, 뇌파를 인지하고 그것을 외부 기계와 페어링해서 무선으로 조종하도록 만드는 기술. 이 기술을 가지고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1번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이 자유로운 삶을 되찾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예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3장은 혁신가들이 뇌에 잠들어 있는 천재성을 깨워 뇌 기능을 증진시키려고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뇌를 이리저리 바꾸는 방법에 집중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 신호가 뭘지가 아주 궁금한데요. 이제 특정 전기 신호를 가지고 뇌에 잠들어 있는 천재성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 4장은 팔다리를 잃은 사람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로봇, 인공기관을 착용하는 혁신적인 운동 분야 발전을 살펴본다. 이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 신체의 일부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런 기술이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중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장은 우리가 개만큼 밤에 잘 보고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거나 노트북과 연결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능력을 지닌 사이보그로 진입할 길을 닦는 기기의 활동 무대인 뇌를 깊숙이 들여다본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AI를 이기기 위해, 그러니까 AI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실은 초인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곳에서 시도가 되고 있죠. 옛날처럼 무슨 뭐 마루타 같은 실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뇌에다가 칩을 박는, 그러니까 뇌파와 다른 것들을 연동할 수 있는 뇌에다가 작은 기계를 박아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통해서 뇌의 잠재력을 이끌어낸다든지 아니면 신체 능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외부와의 연동을 통해서 외부적인 힘을 이끌어온다든지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일론 머스크죠. 어쨌든 이런 분야도 충분히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대중화 직전이다. 6장은 뇌 질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처참한 결과를 소개하고 손상 입은 뇌를 세포 수준에서 고치는 놀라운 치료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명한다. 이제 치매가 대표적이죠. 그거 말고도 물리적으로 뇌가 손상을 입었을 때의 사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뇌 질환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게 있고요. 7장은 인공지능과 뇌 사이의 연결을 알아보고 내가 왜 인공지능이 인간을 적으로 삼기보다 향상된 인체의 일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밝힌다. 인공지능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우리가 독자들이 이 책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소개해 볼게요. 앞으로 총 9개 장에서 살펴볼 혁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고 일을 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경이롭고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바꿔 삶과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결국 이 책은 뉴로제너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보내는 초대장이다. 여러분이 산업계, 정부, 의학계 중 어디에서 활동하든 부모든 학생이든 뇌가 맞이할 미래를 그려보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선택을 한 이유가 제가 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도반 스님이 이 뇌파 관련되어 있는 뇌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셨죠. 그리고 그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매 조기 예측 분야에서 치매가 발병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병 전 10년 이전에 이 구분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적인 권위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하드웨어들과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이 분석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한불교조계종 송덕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를 해보자라고 협업 제안을 해서 사실은 벌써 한 1, 2년 정도 오랫동안 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덕사에 이런 브레인 하드웨어 같은 경우들이 이미 이 배치가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 신도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컨텐츠 밑바닥에는 사실은 배경음악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음악이 이 뉴로 피드백 기술 음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뇌파가 특정한 성향으로 느려지거나 빨라져 있으면
이제 그것을 고유 리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망가져 있으면 그게 바로 치매 위험군으로 나아가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치매 위험군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자신의 뇌의 습관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 뉴로 피드백 기술이라고 해서 이 음원을 들으면 그 주파수가 교정이 되면서 정상군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기술, 이런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음원이 지금 이 컨텐츠를 비롯해서 행복문화연구소, 그리고 이 붓다스쿨에 업로드되는 모든 컨텐츠에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사실은 제가 이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듣기만 하셔도 치매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꼭지가 있어서 그 부분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된 뇌파 고치기라고 하는 곡지인데요. 읽어볼게요. 팝콘 좀 줘봐. 요즘은 우리는 현실에서 벗어날 겸 슈퍼히어로 블록버스터나 내 사랑, 스타워즈의 최신 시리즈를 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영화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이 번쩍나게 도와주는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은 웹사이트에 등록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영화업계 종사자와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잘 나가는 배우보다 실험실 쥐하고 더 가까이 지낼 것이다. 과학기술을 적용했을 것 같은 이런 신기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건 보이든과 MIT의 신경과학자인 차이리 후이 덕분이다. 두 사람이 공동 설립한 코그니토 세라퓨틱스는 알츠하이머 병 등 여러 뇌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앞서 말한 영화처럼 기기 기반 치료법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치명적인 뇌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과거로 되돌아가서 알아보자. MIT의 피카오 학습기억 연구소의 책임자인 차이리 후이는 대체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고차원 인지기능과 관련된 감마파가 손상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 그는 연구팀과 함께 체내에서 독특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단백질이 생기도록 유전적으로 쥐를 조작하고 실험을 시작했다. 2009년에는 광유전학 기술을 적용했을 때 뇌파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보이든이 이끄는 연구팀과 협력했다. 이때 쥐의 뇌에 광섬유를 삽입하고 자극을 줘서 해마 속 감마파의 주파수를 40Hz로 맞춰 생화학 반응과 유전자 발현 변화를 소낙비처럼 무섭게 쏟아지게 만들었다. 그러자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치우는 면역세포인 미세아 교세포가 모양을 바꾸고 평소보다 더 움직이기 시작하여 뇌의 조그마한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40%에서 50%가량 제거했다. 보이드는 이렇게 설명한다. 뇌파를 특정 주파수에 맞추면 뇌 속 면역 체계가 작동하여 노폐물을 깨끗이 치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뉴로 피드백 기술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주파수 중에서 어떤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감마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 속 감마파의 주파수를 40Hz에 맞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인 미세아 교세포 이것을 활성화해서 뇌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제를 40%에서 50%가량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했었던 하스리 연구팀의 이 뉴로피드백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우리의 고유 리듬이 정상 범위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 주파수, 그 정상 리듬의 주파수를 계속 들려줌으로써 그 주파수에 서로 공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상 주파수로 되돌아가는 기술을 가지고 뉴로피드백 음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뇌에 청소를 하든 아니면 고유 리듬을 정상으로 만들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뉴로피드백 기술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뇌파상의 현상으로 들어가는 뇌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대중화가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컨텐츠에도 그리고 붓다스쿨과 행복문화연구소의 모든 컨텐츠들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미 대중화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뉴로피드백 기술들이 이제 치매 또는 뇌 기능 손상 또는 뇌의 기능에 문제는 없지만 뇌의 성능을 높이는 훈련들 그런 훈련들을 위한 이 분야로 활용되는 것 외에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을 하는데 명상을 하는데 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데 뇌의 기능, 잠재력을 폭발시키는데 이런 뇌파괴 기술이 그리고 뉴로피드백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도승의 뇌파라고 하는 꼭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간 누구보다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 쥐고 있는 비결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고생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장 높은 곳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나가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사하고 그들의 지혜와 조언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새로운 습관 몇 가지를 삶에 적용한다고 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누구나 각자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를 것이다. 우리가 놓친 게 있다. 사실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람조차 자신의 행동과 성공 뒤에서 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 가장 성공한 CEO, 혁신적인 발명가, 창의적인 예술가, 위대한 과학 천재의 뇌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뭐가 더 근원인가? 이 부분을 꼭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 그리고 사실은 수행을 잘한 수행자들까지도 포함시키는 범위 내에서 롤모델을 정하죠. 그리고 그 롤모델을 닮아가기 위해 그들의 사상과 습관을 따라합니다. 원래 그렇게 자기 개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수행도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더 근본적인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뇌파를 복제하는 것. 그 사람이 특정 주파수의 뇌파에 머무르고 특정 성향의 뇌파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복제할 수만 있다면, 그걸 복제하는 기술이 있다면 과연 습관을 따라하는 게 더 근본적인가, 뇌파를 따라하는 게 더 근본적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엔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뇌파를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뇌파를 복제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뉴로 제너레이션 시대가 되면 이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진다고 할 때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선택을 해보셔야 합니다. 책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볼게요.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근처에 있는 유럽 최대의 불교 사원 플럼빌리지에는 200명쯤 되는 수도승이 걷고 끼니를 챙기고 정원을 돌보고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며 여러 번 고요한 명상 시간을 즐기고 마음을 챙긴다. 전 세계에서 초보 명상가 수천 명이 마음을 챙기는 삶의 즐거움과 평화를 느끼러 매년 이곳을 방문한다. 2015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재활 치료를 받으러 온 스승 틱낙칸을 따라 플럼빌리지 수도승 몇 명이 샌프란시스코로 여행을 왔다. 그 중에는 브러더 스피릿이라는 별칭으로 통하는 수도승 팝 린이 있었다. 그는 뇌파계 뉴로피드백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스승을 위해 대체 치료법을 찾고 있었다. 지금 뉴로피드백 기술이 언급이 되네요. 이 스님이 스승 틱낙한 스님의 이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한 대체 치료법으로서 뉴로피드백 기술을 활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뇌파계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저자를 찾아간 겁니다. 한번 어떤 상황이었는지 계속 볼게요. 그러다 우리 회사 이모티브에서 개발한 기기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내게 연락했고 기기 시연을 보러 사무실에 찾아왔다. 나는 그를 만나 영광이었고 우리가 개발한 뇌파계 헤드셋을 시연하게 되어 들떠 있었다. 갈색 승복을 입고 온 그가 조용히 기다리는 동안 나는 뇌파계 헤드셋을 조정했다. 그의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는 일은 쉬웠다. 왜냐하면 플럼빌리지에서 지내는 다른 수도승처럼 그 역시 삭발을 했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뇌파계를 머리에 연결할 때 처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일 중 하나이다. 뇌파계 헤드셋 시스템을 켜자 뇌파도가 내 노트북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화면을 다시 볼 수밖에 없었다.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았다. 뇌를 수도 없이 관찰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브로더 스피릿의 뇌는 보통 사람과 달라 보였다. 뇌파도를 봤을 때 뇌 전체에서 금방이라도 타오를 것 같은 빨간색, 선명한 청록색, 햇살 같은 노란색, 차분한 진청색 등 여러 색깔이 별처럼 광채를 내면 보통이라고 평가한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페스티벌에 있을 법한 변화무쌍한 레이저 쇼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뇌파도를 통해 들여다본 브러더 스피릿의 뇌는 진청색이었고 이는 수면 중에 나타나는 느린 파동인 델타파만 흐르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는 분명 깨어 있었다. 나는 기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고쳐보려고 했다. 허사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진단검사 몇 개를 실행시켰을 때였다. 그가 내게 말을 하자마자 뇌에서 사고활동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베타파가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애초에 기대했던 결과였다. 아, 이제 괜찮네요. 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때 그가 말을 멈췄고 그의 뇌에서 다시 델타파가 흘렀다.
몇 번이나 이런 일이 더 일어나고 나서야 나는 모든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우리 기기에는 잘못된 게 없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뭘 말입니까? 브로더 스피릿이 대답했다. 스님이 말씀을 멈추실 때마다 화면이 어두워져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 현상이 뇌의 낮은 활성도와 주파수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다시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말씀을 안 하실 때는 무엇을 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저는 스승님께서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때마다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과 신체 그리고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감각과 제 발이 지면에 닿는 느낌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하시고 오롯이 호흡과 신체를 느끼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는 항상 그러신다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스승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행동을 되도록 자주 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수련법이지요. 브로더 스피릿의 뇌는 이전에 관찰했던 뇌와 달리 뇌파도에서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잡음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고요한 상태였다. 생각을 비우는 것은 어렵다. 뇌 속에는 제잘되는 소리가 많은 데다가 끊이지 않는다. 나는 몇 초가량 뇌파 주파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지만 아무도 브로더 스피릿만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하며 지낸 오랜 세월이 그의 뇌가 활동하는 방식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나는 그의 뇌 활동에 완전히 홀렸다. 뇌파계 헤드셋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동안 그가 별것 아니라는 듯 현실과 무념무상의 상태를 넘나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뇌와 사고 과정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 역시 자신의 뇌 활동을 볼 수 있어 신이 난 것 같았다. 재미있군요. 스승님께서는 항상 생각을 비우는 것이 강력한 수행법이며 그럼으로써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자책하며 불안해해서 스트레스를 쌓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별 수 없이 마음의 소리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는 마음의 소리를 조용하게 만드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스승님께서 알려주신 수행의 결과를 화면을 통해 객관적으로 살펴보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브로더 스피릿이 말했다. 이제 이 일화를 통해서 제가 뉴로피드백 기술이 가지는 수행의 적용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서양의 불교 그리고 명상 그리고 다채로운 수행이라고 하는 전통이 보급된 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파를 측정하는 뇌파계 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 역사가 오래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뇌파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뇌파 연구가 쌓여 있고, 그래서 인류 표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표본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집중 상태에서는 이런 뇌파가 나오더라.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뇌파가 나오더라. 공부할 때는 이런 뇌파가 나오더라.
마음이 편안할 때는 이런 뇌파가 나오더라. 이런 뇌파 유형의 분석이 이미 사실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여군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더 많은 표본이 생긴다면 당연히 더 정확한 그리고 보편적인 지표가 만들어지겠지만 사실은 뭐 지금만 하더라도 수십 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뉴로 피드백 기술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곧 송덕사에 설치할 이 기계들의 활용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머리에다 씌우는 뇌파계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 핫3 연구팀에 요구를 한 게 이 뉴로 피드백 기술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요구를 해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행을 할 때 뇌파 측정 기계를 일단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뇌파를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표, 표준 지표가 나왔다고 했죠. 집중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집중을 할 때 표준적으로 나오는 보편적인 뇌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뇌파에 가까워질 때는 잘한다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뇌파에서 멀어질 때는 자신이 평가를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뇌파가 객관적인 지표에서 멀어질 때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감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뉴로피드백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게 집중이 되었을 때는 모니터 가운데에 점이 맞춰져 있고 그 집중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치 개힘을 하듯이 자신의 뇌파를 잘 조절해서 가운데 있는 그 점에다가 자신의 뇌파를 모으는 그런 집중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 아주 강력한 지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직접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런 느낌이다. 이걸 말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벌써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그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또 들을 때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뇌파를 보는 것은 사실은 꾸밀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왜곡시킬 수도 없는 가장 솔직한 민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자신이 집중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집중 감각은 이런 감각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각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뇌파 측정 기계를 끼고 뉴로 피드백 기술을 활용하면서 수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각을 잡았으면 이제 자율학습을 해야겠죠. 혼자서 수행을 열심히 숙제로 해올 텐데, 그랬을 때 수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집중하는 감각을 잘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점검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뉴로 피드백 기술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이런 정확한 점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분야는
오류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감각을 가지고 자신은 집중하고 있다라고 믿기 시작을 하면 비록 그 감각이 그 상태가 집중을 못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자기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집중이 잘 된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집중 상태에 대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을 갈고 닦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은 집중이 잘 된다라고 스스로 자평하지만 뇌파를 측정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혼침하거나 아니면 산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비명상을 해서 자신은 화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파 측정을 해보면 사실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평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평과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뇌파 측정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는 기술, 그리고 여러 표준 지표를 통해서 올바로 집중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눈앞에서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이 집중의 감각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뉴로피드백 기술까지 합쳐진다면 그러면 마치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해서 이두박근을 정확하게 개발하려고 노력을 할 때처럼 눈에 보이잖아요. 지도해주는 사람도 지도를 받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대상을 가지고 지도를 받고 열심히 실천하기 때문에 결과를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뇌파를 바꾸는, 뇌를 바꾸는,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이런 마인드 트레이닝의 모든 분야들도 이제는 마치 눈에 보이듯이, 눈에 보이는 근육을 개발하듯이 그렇게 정확한 감각을 지도받고 점검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뉴로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저도 동의합니다. 뉴로제너레이션 시대가 옵니다. 사실은 왔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송독사는 아주 빠르게 저 기술이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이 자기 개발의 성과, 방법, 이런 것들을 눈에 띄는 방식으로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뇌파를 활용해서 교육받고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심지어 이 자신의 두뇌 건강을 뉴로피드백 기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뉴로 제너레이션 시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기술들이 곧 대중화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이 뇌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드웨어를 뇌 속에 심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사실은 업그레이드하는 인간 형태의 실험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런 고민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온다면 나는 과연 그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라고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조금 더 민감하게 예측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로제너레이션 이 책 한번 기회가 닿으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하든 책을 한 번 더 소개를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